7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78페이지 거기 보시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요 계약을 해제한 경우, 요게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게 아마 29회 문제일 겁니다. 자, 일단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자, 갑이 을에게 자, 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금 지급을 완료하면 갑은 을로부터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안 해도 갑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갑은 취득세 안 내도 됩니까?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이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취득세 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갈로 4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78페이지 갈로 4번.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그러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 60일 이내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조건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취득세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 보면, 자, 첫 번째 조건,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하기 전이냐, 취득 사실을 등기한 후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냐,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계약이 해제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계약 해제 시 취득세를 물어보면, 계약 해제 시 취득세를 물어보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등기 등록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60일 경과 후에 계약이 해제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하기 전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한 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78페이지 무상승계 취득. 자, 아무 조건이 없는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계약일입니다.
그 계약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등기일 아니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 동글뱅이 하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등기일 아니다. 요거 써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계약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받은 재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니고 상속 개시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요거 시험장 가면 등기일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등기일이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귀찮다고 마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내년에 시험장에 또 가봐야 되거든. 등기일이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79페이지 원시 취득.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봅시다. 거기 교재 79페이지 원시 취득의 경우 해가지고 토지 매립 간척, 건축물 건축 등등등은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들어갔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건축법이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나 도계법을 공부하시면 취득 시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공법 공부 한 바퀴 하고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80페이지 취득세 가세 표준. 자, 취득세 가세 표준이 중요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 평균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세 표준, 세율, 부가징수 파트에서 세 문제 중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파트에서 세 문제 중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취득세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전체를 다 보는 게 좋은데 일단 뭐 공부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세표준, 세율, 부가징수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전체를 보시고 나중에 7, 8월 달 이후에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막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세 개 파트만이라도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개만 보시면 안 되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을 때 가급적이면 다 봐야 됩니다. 왜? 작년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우회합니까?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여기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수험생들 세법 때문에 많이 버거웠을 겁니다. 왜?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물어보고 여기 기타에서 두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고 재산세 세 문제, 종부세 한 문제 물어보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 종부세에서 세 문제, 재산세 두 문제. 그래서 봐요. 어느 한 파트만 찍어서 공부하는 건 위험하다. 작년에 힘들다고 종부세 포기하고 가신 분들 한 문제 나올 줄 알고 포기하고 갔는데 세 문제 나왔다니까요. 요새 시험이요. 출제는 지 멋대로입니다. 표현이 쪼글리는데 지 꼴리는 대로 출제해요. 이건 뭐 규칙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장 하겠어요.
여러분들 떠나가지고 저부터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왜요? 시험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세법 문제가 그래서 뭐 이야기 좀 자 여러분들 제가 짜증내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보는 게 좋아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좋고 근데 이제 8월 달 이후에 진짜 막 민법 개론도 안 되는데 세법도 너무 버겁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시고 세 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일단 여기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많아서 쓰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가세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 가세 표준을 보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지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금액으로. 그러니까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공부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게 어떤 금액으로 부과하는지. 자, 어떤 금액으로 부과하는지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취득가액으로.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면 취득가액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취득가액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득가액이 봐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취득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말 바꾸면 실제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사실상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액인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교재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교재 80페이지 마지막 줄. 그러니까 교재 80페이지 마지막 줄.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교재 81페이지. 자, 시가표준액 읽어볼게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당근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근한 이야기냐면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자, 우리가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뭐 2주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방세 부과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40%에서 80% 수준에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절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파실 생각이 있나요? 제가 바로 계약금 넣어드릴게요. 죽어도 없다, 그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파실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이 신고 가격은 거래 가격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취득가액. 자, 읽어봅시다. 다음 취득, 그 둘째 줄 끝부분에 에 대하여는, 넷째 줄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해놓고는 1항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3항 공매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항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6항 둘째 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야들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 어떤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을 때, 공매로 취득했을 때,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미 다 뽀록 나 있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을 뭘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요.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자,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가액,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액이 객관적이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취득가액, 거래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이에요.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애울락하지 말고. 자, 판단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판단 가능하셔야 될 거,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면 국가하고 나하고 작성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가격은 객관적이지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설마 울산시장이 울산시 소유 땅 나한테 팔면서 이중계약하자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그럼 우리는 미치지. 대빵이 그야 뭐,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라고. 자, 하여튼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은 부동산 수입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문은 나중에 우리 한번 들여다보고, 자, 법인장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30분 전에 보셨습니다. 이걸 어떤 경우로 이해하시라 했냐면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하시면 시험 보는데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가격은 객관적이지요. 그 분양 공고된 금액과 다르게 분양계약서를 써달라 그러면
절대로 거래 안 해줍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분양 공고된 금액으로만 분양계약서를 써줘요. 이런 경우를 봐봐요. 내가 분양가 6억인데 제일 좋은 층에 당첨이 됐고, 그래서 당첨자 발표되는 날 모델하우스를 다시 한번 갔는데 누가 붙잡지요? 떴다방. 붙자면서 묻습니다. 당첨되셨냐고. 그래가지고 몇 층 됐다 하니까 제일 좋은 물건이고 매수 대기자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계약금 입금도 안 했는데 팔 수 있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우리가 당첨권 상태에서 파는 건 100% 불법이에요. 최소 계약금 완납하고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전매 제한이 없을 때. 하여튼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그래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큰 거 한 장 준답니다. P1억. 그것도 매수하는 자가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입금하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그러면 이걸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70%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회사한테 7억에 분양한 걸로 계약서 써라 하면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6억에 분양 공고했기 때문에 6억으로 써줘요.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지.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은 뭘로 결정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인 분양 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개념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세부적 이야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할인 분양 받았을 때는 우지되는지, 옵션 계약했을 때는 우회되는지, 뭐 확장비, 빌트인 냉장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하여튼 등등을 옵션 계약했을 때 야들도 포함하는지 빼는지, 중도금 대출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원론적 이야기는 뭡니까? 분양받은 금액이 원칙입니다. 왜? 객관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거래 가격이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은 뭘로 결정합니까? 자, 갑니다.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경매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경매받은 금액. 왜?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이면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이제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경매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규칙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안 낚이는 거고, 이 규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다고 고개 2번 끄덕이고 옵니다. 그래서 이 규칙부터 잡으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교재 거기 81페이지 그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대상 6번입니다. 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 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이때 이제 검증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 검증이라는 건 그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 가격이라는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했다고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뭘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혹이 붙었지요. 야가 올해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야가 올해 출제 예상 문제라고요. 요게 3년 전에 신설된 규정인데 여러분 33회 때 물어보려고 그동안 숙성시켜 놨었거든요. 3년 동안 잘 이제 숙성시켰기 때문에 숙성됐으면 이제 꺼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아마 물어볼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어디가 뻔노? 거기 그 6항의 자, 거기 방장 6항의 둘째 줄 끝부분. 그 6항의 둘째 줄 끝부분에 거기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 뒷부분입니다. 자, 사실상 취득 가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후딱 감잡아야 됩니다.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짧게 갑시다. 뽀롱 났다. 뽀롱 났다고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예요.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자 또는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것이 뽀록 났다고요. 자, 그러면 자, 뭐가 진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까? 확인된 금액이 진짜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런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갑이 무주택자입니다. 이제 을 소유 아파트를, 을 소유 아파트가 한 시가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10억 5천만 원에 사고 팔기로 금액 합의가 끝났습니다. 시가 10억짜리를 시가 11억짜리를 10억 5천만 원에 금액 합의가 끝났는데, 자, 을이 갑한테 묻습니다. 혹시 내가 5천만 원을 더 깎아 드릴 테니까
혹시 금액을 좀 다르게 신고해도 되냐고. 그래서 갑이 주저주저 하니까 을이 묻습니다. 다른 집이 있으시냐고. 다른 집 없다 하니까 을이 뭡니까? 갑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꼬십니다. 1세대 양도하는 날 현재 1주택이고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안 되니까 다르게 적어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서 내가 또 5천만 원 더 깎아줄 테니까 하니까 갑이 고마 혹 해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 추가 할인 받는 조건으로 그럼 이제 10억 5천에서 5천만 원 추가 할인 받으니까 10억에 실제 산 건데 이걸 을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8억에 취득한 걸로 다운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억에 신고하고 8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습니다. 냈고 자 그런데 이제 갑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앞뒤도 계산도 안 하고 일단 등기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실수를 하신 겁니다. 자, 봐요.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되는 거하고 증여받아서 2주택이 되는 건 달라요.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는 건 부득이하게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거 아닙니까? 자, 부모님이 급하게 병원에 가셨고 의사쌤이 얼마 못 살 것 같답니다. 그러면 2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못 받으니까 부모님한테 우리 집 팔 때까지 죽지 말라 하면 안 죽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부득이하게 2개가 된 거잖아요. 상속은. 그래서 내가 살던 집을 먼저 팔면 2주택이지만 양도세를 비과세 해줘요. 상속 2주택은. 자, 그런데 증여받아서 2주택이 되는 건 부득이하게 2주택 된 거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지. 나 2주택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데 욕심이 나서 받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나중에 상속 받으려고 하니까 불안하지요. 왜? 여동생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부모님을 살살 꼬셔가지고 사전 증여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받아서 2개 된 거지 부득이야 2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 받아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건 시세 차익이 있다면 무조건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 받아서 2주택이 됐고 갑이 이 아파트를 자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10억 주고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 없으니까 2주택이지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울산 세무서에 가가지고 뭡니까? 10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다 하니까 세무고문이 뭘 합니까? 양도 매매 계약서만 보여주지 말고 취득 매매 계약서도 보여달랍니다. 그래 보여주니까 공무원이 뭘 합니까? 8억에 사셨는데요. 8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2억이고 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기본 세율에다가 20% 합한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세 한답니다. 아따 한장하겠다 그죠? 실제 남은 것도 없는데 세무공무는 양도 차익이 2억이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고 조정 대상이라고 20% 세율을 더 때린답니다. 그래서 갑이 뭐합니까? 세무공한테 뭡니까?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걸 8억에 산 게 아니고요. 갑이 을이 5천만 원 더 깎아준다 해가지고 다운계약했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을한테 10억 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냐고. 그래서 갑이 뭡니까? 을한테 돈 10억 송금한 통장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울산 세무공무는 뭡니까? 10억에 취득한 걸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갑은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울산 세무서 공무원이 뭐 합니까?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갑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8억이 아니고 10억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공문을 보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봐요. 갑이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 8억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게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확인된 금액이 진짜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된 금액 10억으로 취득세를 다시 수정 부과합니다. 그래서 차액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더 내셔야 되고, 취득세만 더 내는 게 아니고 뭐 더 붙습니까? 2주 전에 배우셨잖아요. 가소신고했잖아요. 가소신고인데 이거는 뭡니까? 부당 가소신고지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 붙습니다. 정직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바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뭘 보셔야 되냐면은 교재 84페이지. 자, 교재 84페이지.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 자, 그거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4페이지. 자, 중간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자, 읽어볼게요. 법인이 아닌 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개인. 뭐 법인이 아닌 자면 개인이지. 자, 법인이 아닌 자, 즉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취득가액 중 90%를 넘는 가액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이 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넷째 줄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100분의 90을 넘는 가액,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어떤 경우인지 설명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다가 자, 상가를 건축을 하기 위하여 A 건설 회사에다가 시공을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에 의하여 신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가격은 신축에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다 취득 가액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착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건축 비용을 부풀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갑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A 건설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몇 프로 이상을 입증하셔야 됩니까? 90% 이상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 건설회사 법인 장부에 의하여 신축에 소요된 비용 90% 이상을 입증해야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럼 최소 얼마? 최소 45억까지는 입증해야 나머지 5억도 건축비용, 취득가액으로 인정해가지고 50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요. 여기만 정확하시면 됩니다. 몇 프로 이상을 입증해야 이걸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지. 시험장 가면 요래 물어봅니다. 법인 장부에 의하여 100% 80이 넘는 가액이 입증되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80이 아니고 90.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갔다가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